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황당무계한 궤변들 가짜뉴스 혹시 무미 유언비어 이런 게 판치고 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제가 볼 때 가장 3대 궤변 이걸 보면 이게 얼마나 재판이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뽑은 역대급 궤변 3대 궤변을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면요. 자, 가장 궤변적인 궤변, 가장 궤변은요. 정청래나 또 멍청래 있잖아요. 정청래나 탄핵 소추인단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형법상의 내란죄는 뺐는데 헌법의 내란 행위는 안 뺐기 때문에 글자 한자 바꾼 게 없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거 궤변입니다. 형법에 내란죄는 뺐지만 헌법에 내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에게 글자 한자 고친 게 없습니다. 이런 궤변을 들어놓은 거예요. 누가? 소추인단이, 변호사나 정청래가. 이 말은 뭐하고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살인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요. 근데 형법상 살인죄는 뺐지만 헌법상 살인 행위는 그대로 있으니까 뺀 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살인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건데 형법상 살인하고 헌법상 살인 행위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뇌물을 엄청나게 뇌물을 이재명처럼 수천억 받아가 탄핵을 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형법상 뇌물죄는 빼는데 헌법상 뇌물 행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내란이라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 개념이에요. 이미 법률적인 평가가 들어간 평가 개념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법상의 내란이라는 것은 이미 국헌문란이나 모든 요건 폭동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가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출 때 법률적인 가치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나온 개념이 내란이라는 이런 개념이죠. 이거는 형법에 나오는 내란죄입니다. 외환죄하고. 그러니까 형법에 내란죄를 뺐는데 헌법에 내란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궤변 중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은 그냥 계엄이 헌법상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춘지 안 갖춘지 계엄법에 요것만 남았고 아예 내란 행위는 뺐습니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내란 수견이 우두머리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뺐으면 아니면 그냥 내란죄 되는지 한번 다투보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리고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정청래나 야 이재명 너 내란죄 뺐으면 내란은 판단 안 받는 건데 왜 아무것도 뺀 게 없다고 그래? 이것 때문에 각하된다고 너 각하. 왜냐하면 형법에 내란죄가 되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고 80%가 내란죄인데 헌법에 그 80%를 도려내고 나머지 가지고 뭐 국무회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 또는 전시사변이 아니냐 이거 따지면 이거는 내란이 아니잖아. 계엄법의 요건이 따지는 거지 헌법이나 내란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아니 형법에 살인죄가 돼야지 헌법에 살인 행위로 탄핵할 거 아니에요. 형법에 뇌물을 받은 게 뇌물죄가 입증돼야 뇌물 받은 걸로 처벌할 거 아닙니까? 형사 탄핵할 거 아닙니까? 순서가.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형법은 내란 뺐고요. 우리는 그냥 헌법 개헌법의 요건만 가지고 탄핵 여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뭐 형법에 내란죄는 뺐지만 아무것도 헌법에 내란 행위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뺀 게 없이 적법하다. 이런 개변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저는 가장 제1의 개변은 형법에 내란죄를 싹 다 빼놓고 헌법에 내란 행위가 있으니까 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게 소추하고 똑같습니다. 국회. 이거다 말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야, 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고. 국민도 이게 법 다 알아. 내란죄가 돼야 내란 행위가 되는 거지 헌법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변요. 요거는 좌파 패널들이나 우파 중에도 뭐 조갑제나 뭐 정규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파 쪽에도.
뭐라고 이게 두 번째 개변을 씨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패널들 중에 많고 민주당이 국회의원도 많고 뭐 이게 여러 명이 떠드는데 뭐냐. 아이고 만장일치로 해야지 이게 국론이 통합됩니다. 이게 개변 중에 개변이야. 만장일치가 되면 이게 국론이 통일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문영배나 이미선 정계선이는 탄핵 기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만장일치라는 말 속에 탄핵이 인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이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돼야 나라가 통합이 됩니다. 국론이 분열 안 되고 통합됩니다. 이게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탄핵을 목숨 결사 반대하는 여론이 4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인용은 한 50%대인데 그럼 10% 차이면 이 국민 여론대로 딱 이게 4대4 100번 양보해도 이게 5대3 그래서 기각 이게 국론 통합이야. 그러면 만장일치로 인용하면 탄핵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 40% 넘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재판관을 누굴 믿냐고. 우리 40% 의견을 대변할 재판관이 한 놈도 없냐. 만에 하나게 8대0으로 인용되면 그러면 이게 정영식 뭐 조한창 김복형 전부 이게 완전히 뭐 근데 가루가 돼가 사라지는 거지 국민 앞에. 아니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 탄핵 인용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 만장일치로 인용해주면 그 3명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게 국론 통합이 아니야. 더 분열되지.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국민의 여론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가장 공정한 거지. 무리하게 8대0을 만든 데서 그러면 이게 제 같은 또는 우리 40% 넘는 국민들이 승복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개변주의 개보입니다. 이런 말 하는 놈들이 진짜 한심한 놈들이에요. 맞잖아요. 제 말이. 아니 국민이 5대5로 딱 잘렸으면 그럴 정도 5대5로 나가 기억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무리하게 8대0 된다고 재판관이 8대0 되면 아이고 우리 훌륭하신 재판관님들이 8대0이니까 우리 국민들 무지한 놈들 다 탄핵 승복해. 다 하나가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우리 의사를 반영할 재판관이 하나도 없다면 헌재는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식 해야지. 헌재가 왜 존재하느냐고요. 국민의 절반 뜻을 무시하는 헌재가 왜 존재하느냐고요.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만장일치가 인용돼야지 뭐 국론이 통합된다. 이것도 이게 황당무계한 개변이다. 두 번째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3대 개변이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또 개변 중에 개변이요. 문영배가 한 말입니다. 와 저는 이게 이자가 문영배가요 소장인데 뭐냐면 이게 대통령의 발언 2, 3분을 막고요. 또 이게 대통령이 질문도 못하게 막고요. 완전히 대통령의 이틀막을 해버렸잖아. 이놈이 이게 인간이 아니야. 지가 뭔데 대행이 소장도 못해요. 지가 뭔데 대통령의 입을 털어막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법에도 형소법 163조에도 피고인은 정의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왜 국회 측은 발언권을 주느냐고. 이 문영배 놈이. 근데 이놈이요. 망언 중에 개변 중에 개변한 게요.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뭐라고 하냐. 이래. 아니 우리는 연구원들이 써준 대본대로 읽고 있는데 왜 내보고 뭘 합니까? 저는 이런 무책임한 놈 처음 봤어. 와 연구원들이 써준 대본대로 다른 재판관도 열람하고 대본대로 내가 읽고 있는데 왜 내보고 뭘 하냐. 이렇게 무책임한 놈이 어딨냐고요. 명색이 재판관이면 자기 소신에 따라 법에 따라 자기 책임해야지. 설령 그렇더라도 그 말을 내뱉냐? 야 그걸 연구원 탓으로 말하고 내뱉냐? 부끄럽질 않냐? 부끄럽질 않냐? 대본대로 읽는 게 부끄럽질 않냐고. 법이라는 게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대본을 써주더라도 그건 초안이잖아. 자기 책임하에 이래가 막았습니다. 아니면 이게 이래가 허용하든지 이래야지. 아유 대본대로 써주는데 연구관들 뭐 죄를 탓하면 어떡합니까? 이 무책임하고 진짜 한심한 놈입니다. 문영배. 이건 망언 중에 망언. 이게 이러니까 헌재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대법원 재판하는데 전화비치한테 대법원장이 아이고 밑에 우리 연구관 판사가 써주는 대로 우리 읽고 있습니다. 왜 내가 뭐 어떻게 하든 내용하면 안 됩니다. 뭐 이재명 재판 선고하면서 대법원에 우리 연구관 밑에 판사가 있는데 비서 써준 대로 내가 읽고 있으니까 내용하지 마세요. 똑같잖아 이거하고요. 똑같잖아. 한심한 놈이죠. 한심한 놈입니다. 이게 문영배입니다. 결국 저는 이 3대 망언을 궤변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것만 봐도
헌정하기에 얼마나 불공정하냐. 가장 큰 망은 형법에 내란죄는 뺐는데 헌법에 내란행위가 있으니까 뺀 게 없다, 바꾼 게 없다, 소추. 황당하죠. 두 번째, 만장일치가 되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면 국론이 통합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인용이 된다. 이것도 망언입니다. 세 번째는 문영배가 뭘 했냐면 나는 연구관들이 밑에 애들이 써준 대로 읽었는데 왜 내보고 뭐랍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런 3대 망언을 개변을 보더라도 이번에 현재 재판은 절대 불공정이다. 저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불공정한 것은 분명히 끝까지 문제다. 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저는 깨끗하게 승부 안 하고 헌재의 불공정은 끝까지 문제합니다. 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탄핵이 8대0 기각되더라도 저는 헌재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